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무부자들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잘 키워도 돈을 수억 원씩 매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조경수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런 나무들 보셨나요? 전원주택 가면 정말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결정돼요. 비싼 아파트일수록 정말 비싼 조경이 들어가고요. 요즘은 뭐 LH나 정부에서 짓는 그런 임대주택에도 훌륭한 나무들과 예쁜 조경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경 사업은 날로 날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 옥상 조경이라고 해서 뭐 회사의 옥상, 뭐 건물의 옥상, 그다음에 뭐 아파트도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들이 지어지면서 이런 옥상 조경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만큼 이제는 고퀄리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 이런 조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고 나서 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도서관에 있는 돈 버는 것에 관련된 책들은 다 봤어요. 다 이것저것 보다가 부동산에 이제 꽂히게 됐고,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책을 보게 됐어요. 경매책을 보다가 경매책 맨 뒤를 보니까 무료 쿠폰 뭐 일주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 또 무료로 이제 그 유료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사이트를 보다가 뭘 깨달았냐면 아파트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들은 항상 고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센 경쟁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방에 있는 토지라던가 그런 농지, 뭐 임야, 산 이런 것들은 뭐 절반 이하의 가격에 형편없는 가격에 유찰과 유찰을 거듭해서 낙찰이 되는 걸 보면서 땅을 공부해야 돈을 벌 수 있겠다. 저 땅은 가치를 알 수가 없구나. 땅이 좀 어렵구나를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인들 중에 토지 투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찾아가서 배우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네 땅은 어디 있냐, 왜 이걸 샀냐, 이거 얼마나 올랐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토지를 또 발로 뛰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장 부지, 원룸 부지, 상가 부지도 봤었나? 하여튼 어떤 그런 부지들을 보면 농지, 뭐 임야, 뭐 골고루 봤었죠. 실제 땅도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사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만 딱 투자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은 나무 말고도 토지를 보는 안목과 함께 내가 어차피 이 토지를 한 10년 투자할 거야. 근데 여기다 나무까지 심어서 수익을 낸다면 어떨까요? 그런 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심으세요가 아니라 땅을 보는 안목도 같이 공부하시고 나무도 같이 공부하셔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혼자서는 이제 넓은 땅에 나무를 심는 게 힘드니까 동창들끼리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비용도 되고 그리고 관리는 그 지역에 있는 농장에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동창 모임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3년 후에 안정적인 시스템이 나오도록. 처음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자라고 수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5배, 3년이 지나니까 1.5배의 수익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 소득만 해도 1.5배구나. 남에게 위탁을 했어요. 직접 나무를 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 수익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무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놀고 있던 친인척의 땅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 나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3년이 지난 강모 씨는 연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실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씨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농업회사 법인 있다고 하면은 다들 에이 뭐 농사 뭐 농업이라고 좀 무시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토지 투자를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요.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자가 농업법인의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쵸. 이거 너무나 좋죠. 창업 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이 밖에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땅을 좀 크게 하신다라는 분들은 거의 농업법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농이 아니면 세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농사는 그냥 하는 거고 집가 상승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는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하셨겠죠. 묘목당 1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요. 3년 정도 지난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나무값이 거의 8배가 올랐어요. 물론 이 중간에 인건비와 비료, 농약 등을 빼면은 사실 그루당 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그루에 6만 원 수익이면요. 1만 그루면 얼마예요? 네, 만원 곱하기 만원은 1억 원이니까 만 그루 곱하기 6만 원은 6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나오죠. 나무를 뽑아서 팔면요. 그 땅에다가 또 다른 나무를 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무들을 계속 팔면서 파는 동안 또 그 나무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는 나무 시세가 얼마였다면 올해는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기름값 오르듯이 집값 오르듯이 월급이 오르듯이 전원주택이 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경수와 조경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걸 의미한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좀 더 특화된 조경을 원하게 될 것이다. 요즘은 카페, 뭐 전원주택처럼 이쁘게 지어서 이제 커피숍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멋진 조경을 많이 합니다. 우리 커피숍 갈 때도 이제 멋진 조경이 있는 곳에 가요. 저는 건축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틈 날 때마다 가보는데요. 가면 이렇게 건물 전원주택 짓는 책자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좋지 않나요? 이거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이 건축 도면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제 건물을 지었는지 저는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지으면 도면 이렇게 나오고 외관 이렇게 되는구나. 몇 평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 요런 제가 책자도 받았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요런 집 멋있죠. 커피숍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꿈들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아서 도면이랑 같이 있는 것들. 왜 이렇게 지었고 특징.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다 맡기면은 요 정도 나오겠다. 또 더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무 조경 회사를 가지고 있다. 나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축박람회 가서 건물 지으시는 분들한테 명함을 다 받아온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경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나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 책 안에는 이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있어요. 제가 썸네일에 이제 그 통장을 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상속세나 증여세가 정말 비싸잖아요. 나무는요, 세금이 없습니다. 나무는 재산세도 없을걸요? 비싼 나무, 뭐 몇억 원치 나무가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무를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취득세, 나무 취득세 이런 거 없겠죠. 본인이 돈도 벌고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나중에 부자 되실 거니까 큰 부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준비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부자 되면은 이런 나무를 또 통해서 줄 수 있겠죠. 합법적으로.
저희 조경 사업 하시는 분들 나무가 뭐 여러분 수십억 원치 막 이렇게 됩니다. 적게는 3년에서 평균적으로 5년이 되면 매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매년 수시로 나무를 심을 경우 해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시장은 미약하지만 점점 거침없이 흘러내리고 점점 커지고 거대해지는 물줄기와도 같은 이치가 된다고 해요. 이 책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언제 책인지 한번 볼게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그 당시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 이 책 보고 나무 심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나무값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대충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여기에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 경기 화성 동탄의 우미린 아파트의 경우 조경 비용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산 자이 위시티에는 그루당 수천만 원짜리 명품 소나무가 2,000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1,500그루는 수령이 100년 이상의 대적송입니다. 느티나무도 최상급으로. 용인 레미안 스트 팰리스도요. 조경에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조경에 그냥 막 몇백억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8년 전에 100억이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비싸졌겠습니까? 느티나무가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느티나무는 1000년 된 느티나무인데요. 이거는 경북 고령에서 한 그루에 10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명품으로 잘 키우면은 아주 든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 땅이 있거나 우리 조상님이 어디 야산이라도 물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받으세요. 어머 그런 꿀창에 있는 뭐 산은 받아서 뭐 한대 재산세나 괜히 내지 이런데 재산세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산골짜기라도 꼭 받으세요. 산골짜기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무의 가치를 볼 줄 모르니까 계속 이제 산을 살 때도 땅값만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나무를 보는 눈이 있는 분은 저거 비싼 나무다 하고서 이제 그걸 쑥 사는 거죠. 자, 어떤 분이 한 수종에만 올인했대요. 한 종류의 나무만 심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나무가 어느 시점에 공급 과잉이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에 배추가 좀 폭등했다. 그러면 올해 다 배추 농사만 지어요. 올해 무농사랑 양파 농사 지을 사람이 야 배추가 대박이야 이러고 이제 배추를 짓다가 공급이 과잉되니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종을 심고 가꾼 사람은 적당한 가격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만 이분은 한 나무만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생활비를 하려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팔아서 돈을 이제 챙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어서 망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 종류로 분산을 하고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식도 한 종류에 올인하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를 하면 좋겠죠. 이분은 실패를 딛고 현재는 연수익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죠. 책 없이 그냥 나무 투자했다가 몇 번 내가 경험으로 말아먹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배롱나무, 메타세콰이어, 꽃복숭아, 요실수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건가 봐요. 그죠?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공주에는 밤나무가 유명하고요. 상주에는 꽃감이 많습니다. 꽃감은 사실 떫은 감이라서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죠. 이거를 이제 곶감으로 잘 말려서 특산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농가의 소득이 창출됩니다. 감나무의 감이 그냥 주렁주렁 막 열리죠. 따기만 하면 되죠, 가을에. 공주 같은 경우는 산에 그냥 밤나무가 널려 있어요. 그 공주의 유명한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박찬호 씨도 이 산 제가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밤이 굉장히 많대요. 밤따기 체험 막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돈도 받고 요즘은 막 박찬호 씨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도 하고 사실 밤나무는 이제 이렇게 조경으로 하는 나무는 아닌데요. 그냥 말씀드려봤어요. 산 누가 준다고 하면 꼭 받으시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장남이니까 뭐 오빠만 산을 주겠다 이러면은 나눠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경상도의 경우는 운치 있게 굽은 나무를 선호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는 수영이 시원하면서 곧게 자란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소비자들의 성향과 기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아파트 조경 같은 것도 어떤 것이 세련되고 좋아한다. 그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전문화도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수종을 특화시키는 거 좋은 방법이래요. 이전에 한 수종에 올인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한 수종의 전문가. 김유라 씨는 뭐 소나무 전문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소나무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이 농장은 어떤 수종에 대해선 전문입니다. 제일 잘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은 나무를 괜찮은 가격에 판다는 입소문이 나면 사업이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은 생각이 없고요. 이 나무 관련 사업은 진짜 나중에 너무 심심해서 할 일도 없고 유튜브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책도 안 쓰고 뭐 블로그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제가 좀 많이 한가해지면은 돌아다니면서 막 나무도 보러 다니고 산도 보러 다니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제 지인 중에도 이렇게 조경을 아파트에다가 나무를 정말 심어서 아파트 조경할 때 납품해서 돈을 버시는 지인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팔로가 중요하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SNS에다가 물론 나중에 한가해지면 하겠다고는 했지만 홍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나무가 뭐 10,000그루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사갈 사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무도 공부해 보시고 땅도 공부해 보시고 SNS도 계속 하면은 블로그에다 올려도 되죠. 내가 나무 팝니다. 이렇게 직거래로 할 수 있어요. 자, 온난화에 따른 수목 한계선.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어떤 나무가 됐고 이 위에는 북쪽은 너무 추우니까 나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 추운 곳에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감귤나무가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 아셨나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올라옵니다. 저는 북쪽이 땅이 싸죠. 아무래도 북쪽이 땅이 싸지만 이런 온난화에 따라서 점점 이제 농사짓기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남쪽에 좋았다면 앞으로는 미래에는 북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항상 땅 투자 수익까지 함께 생각을 하니까요. 땅이 정말 싸죠. 북쪽은 막혀 있으니까. 뚫려 있으면 더 좋아지겠죠. 소나무와 참나무가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 기획부동산으로 산속에 있는 어떤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봤더니 나무만 무성하고 쓸모가 없고 길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못 샀다. 시세보다 많이 주고 아주 사기당했다라고 했는데 조경회사에 서 있는 친구가 이제 그 땅에 갔는데 소나무와 참나무가 있었고 토질이 매우 좋았대요. 근데 이 나무를 사신 분들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다 쓸모없는 나무로 보여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괜찮은 나무니까 차라리 이 땅에다가 빈 자리에 나무를 좀 더 심고 쓸데없는 나무 그런 거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한 땅을 멋진 나무가 자라는 그런 조경 사업을 함으로써 회수를 했다고요. 그 사기당한 투자금을 나무를 팔아서 몇 천만 원을 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그래서 저는 선산을 누가 묘지가 수두룩하게 있는 선산을 주겠다고 하면 막 꼭 받으려고요. 네,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나무가 이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 투자 비법 5가지로 요약한 게 있어요.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매년 봄이나 가을에 모은 돈을 가지고 나무를 100그루에서 200주 단위로 사서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을 때 그리고 필요한 임자 만났을 때 누가 이 나무를 사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현 시세를 파악한 뒤 수익을 챙긴다. 나무 관련 카페가 많대요. 거기 가면 직거래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꾸준히 심는다. 예를 들어 500주를 심는다고 했을 때 100주는 벚나무, 100주는 꽃사과, 100주는 산딸기, 100주는 이팝나무, 100주는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심는다. 초보일수록 더더욱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겠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기본적으로 조경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가지면 어떻게 팔면 되고 뭐 하면 유리하고 농사는 어떻게 지면 좋은지를 다 배울 수 있죠.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꾸준히 업데이트한다. 예를 들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나무 조경 이거 농사 지은 지 2년 됐어요.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올리면은 누가 보고 있다가 네트워크가 생기죠. 비슷한 사람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하다가 누가 내 나무, 저 사람 글을 보니까 나무를 정말 지금까지 몇 년간 잘 키웠구나. 저 나무를 사가야겠다. 신뢰감이 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일단 나무를 심었으면 지그지 기다리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경북 문경에서 나무 농사를 하면서 그 아파트 조경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대요. 오호, 너무 좋다. 나무 농사가 직업인데 아파트 조경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 아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요, 23살부터 나무 농사를 했대요. 저요,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1000주 정도의 조형 특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나무의 시가는 어림잡아 10억은 좋게 된다. 땅을 가지고 있다면 땅값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무궁무진하지 않아? 나무 농사, 조경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어떤 땅이 좋은지를 한번 제가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이 땅을 사서 경매로 땅을 낙찰받아서 나무를 나는 지금부터 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은 정보입니다. 분뜨기, 이제 분갈이 같은 거 옮겨 심을 때, 할 때 나무 뿌리가 흙을 쥐고 있을 정도로 진흙과 투수성이 좋은 흙이 잘 섞여 있어야 합니다. 투수성이라고 하면 물이 잘 빠진다는 뜻이겠죠? 밭이나 임야를 매입할 때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래요. 물이 잘 빠지는지, 땅 힘이 좋은지 등을 말이죠. 물이 잘 안 빠지는 땅은 그런 거 아닌가요? 논 같은 거. 너무 낮은 데 있으면 물이 자꾸 고이겠죠. 밭이 논보단 조금 높죠. 임야는 더 높죠. 네, 그런 어떤 높이도 한번 보셔야겠네요. 땅을 사시려면. 거름은요, 소거름이 좋대요. 돼지 분뇨나 닭 분뇨 등은 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 발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를 키우면서 나무 농사를 하며 일거양득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럼 하나 더해서 주변에 소 축사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소 축사 냄새나 더러워가 아니라 땡큐 해야죠. 돼지나 닭은 쓸모가 없지만 소거름이 정말 좋기 때문에 옆에 축사 있는 분한테 소거름을 우리 소나무 조경 농장에다가 퍼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도 땡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약은요,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렇게 수목 소독을 할 때 보면 거의 요 시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안팎에. 이런 조경산업과 나무는요, 예전에 알던 사람만 알았대요. 그래서 그들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정보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딘지 나무를 직거래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나무를 잘 재배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땅은 있는데 이런 걸 새로 공부하거나 인터넷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고 계시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책 보는 것보다 카페를 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지 수가 한 2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보다가 카페를 보면 카페는 글이 되게 짧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카페나 정보성 글들을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고 정말 속도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TE라는 조경 토탈 정보
사이트는요, 나무 매니아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혹시 묵힌 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무를 사다가 심어보세요. 재테크, 나무 재테크. 자, 땅을 고를 때 언제 땅을 발품 팔면 좋은지 한번 제가 밑줄을 그어봤어요. 눈이 높고 새싹이 파릇파릇토들 3월, 4월 무렵에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좋은 땅을 싸고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대요. 이미 3월, 4월이면 파종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때까지 임대가 안 나갔다는 거는 오래 공쳤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땅은 이미 이제 때가 지났기 때문에 씨 뿌리는 어떤 밭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근교의 땅은 대부분 외지인이 많아서 그들은 이제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3월까지 임대가 안 됐으면은 정말 싸게 그냥 올해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쓰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꿀팁이네요. 묘목을 사는 게 중요한데요. 묘목이 500원짜리가 있고 800원짜리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우니까 800원짜리 저 바가지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라고 500원짜리 사거든요. 이 책에는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아끼지 말고 800원짜리 묘목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800원 가치가 있기에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싼 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 막 얼었거나 상처가 난 것이 많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괜히 500원 주고 샀다가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비싼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으면서 아는 사람은 나무로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땅이 없어도 남의 땅을 빌려 돈을 버는구나. 전 또 지인이 실제 나무를 자기 땅에다 키워가지고 그런 아파트 조경할 때 팔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게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나무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나무 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무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